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일요일인데요, 날씨가 아주 이상합니다. 그냥 어슬어슬하다가 햇빛 떴다가 비 왔다가, 그죠? 국힘 같아, 국힘. 국민의힘 같단 말이죠. 어, 요번 주말에는 책을 좀 읽을까 해가지고 몇 권을 사놔서 읽고 있는 중인데, 댓글 차단을 위해서 간혹가다 들어가 봐요. 그리고 전유진 편을 전유진 편의 방송 고고 여명 TV에다 하루에 한 개씩 올린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걸 찍었는데요. 고고 TV가 토요일 일요일 날 영상을 많이 안 올리니까 고고 TV를 또 시청하시던 몇 분들이 또 고고 여명 TV에 가서 또 전유진 편에 가서 또 댓글을 다시더라고. 그래서 몇 개 찍어야 되겠다 하고 찍는 겁니다. 고고 TV가 참 불쌍합니다. 이렇게 하루에 4개, 5개를 올려도 하루 종일 작업하는데요. 4개, 5개 올리려면은 후원금도 한 너댓 명만 보내주시고 자율구독료는 거의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생돈 가지고 하는데 참 불쌍해요. 내가 이런 짓 하는 거 보면은. 그리고 이런 정치 방송을 하다 보면은 남을 비판만 하고 문재인만 욕을 하니까 제 인상이 구겨지는 걸 저도 엄청 느끼고, 제가 그래도 좀 마음이 넓은 놈이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문재인 쪽만 비판하고 안철수 주저앉히려고 홍준표를 갖다가 뭐라 그러니까 내가 자꾸 조그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 주 토요일이라는 책을 좀 읽고 있는데요. 솔직히 힘듭니다. 이런 방송하는 게. 방송을 하고 나면 사람들이 좀 많이 보시고 뭐 후원금도 좀 내시고 자율구독도 좀 내야 되는데, 홍준표 안철수 욕하면은 그냥 막 욕하는 댓글만 달려. 몇 개 달리지도 않는데 전체적으로 해. 그거 지우고 보자마자 삭제 지우고 탈퇴시켜버리거든요. 하여튼 이번 방송은 우리가 정권을 갈아치운 게 두 경우가 있었어요. 국민들이 정권을 갈아치운 게, 하나는 이승만의 장기 독재를 끝낸 거하고, 또 두 번째는 박정희의 장기 독재를 끝낸 거예요. 그 두 개가 정치 이념 그런 거 없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우리나 맨날 좌나 우나 따지고 우파 좌파 따지지, 일반 국민들은 그런 거 없어요. 살기 불편하면 쫓아내버려요. 그 두 가지를 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요번에도 그런 기회가 왔으니까요. 세 번째 그런 기회가 온다는 거죠. 좌우를 떠나서. 먼저 제가 이 편집하는 게 좀 힘들어요. 그래프 올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는 거. 그래서 조선일보 인터넷 가서 찾아보세요. 조선일보에 아무튼 주말 거기 나오는데요. 오세훈이가 왜 이겼느냐, 어떤 청이 오세훈을 지지했느냐 하는 특집 기사를 조선일보 아무튼 주말에서 나온 게 있어요. 오세훈이가 아파트와 윤석열 때문에 이겼다, 그런 결과가 나와요. 제가 누누이 그랬잖아요. 보선 전에 윤석열이가 4.7 보선 전 2, 3월까지는 그만둬야 한다. 그래서 국힘한테 힘을 실어야 한다 하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나온 통계가 나와요. 여론조사가. 윤석열이가 3월 4일 날 검찰총장을 갖다가 사퇴하죠.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박영선이 지지율이 확 꺾어지고 안철수 지지율이 확 꺾어지고 국힘 지지율과 동시에 오세훈의 지지율이 급상승해버립니다. 윤석열이가 사퇴한 3월 4일부터. 그러니 보수나 중도층은 힘을 어디로 미느냐, 개혁보수나 그 민주화 세력들, 2030 중산층은 이길 수 있고 문재인을 칠 수 있는 곳에 힘을 몰아주자. 3월 4일 기점으로 윤석열이가 사퇴선을 하는 기점으로, 그게 국민의힘이 대체 세력으로 인정을 했다는 거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김종인 씨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오세훈이가 이긴 건 윤석열과 아파트 때문이라는데, 아파트, 그죠? 제가 중간중간 말씀드리죠. 이 아파트 가격을 올린 것은 우리가 올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부동산 가격을 올린 거는 우리 국민이 올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올려달라 그랬나?
문재인이가 그 집권하면서부터 강남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부동산 값은 반드시 잡겠다. 모든 비책이 있다. 방책이 있다. 반드시 부동산 값은 잡겠다 이랬잖아요. 지금도 그 지랄 하고 있어. 부동산 값 올라가지고 우리 이익 본 거 있습니까? 그냥 기분만 좋지. 근데 그 과정에서 뭐가 나왔어요? 재산세 종부세가 튀어나왔죠. 요번에 4.7 보고서는 재산세 종부세가 폭발적으로 작용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내년 대선 때 재산세 종부세가 폭발적인 힘을 갖고 갑니다. 그게 경제 문제죠. 그래서 그 조선일보에서 분석한 거 보면 우리가 서울에서 25개 중에서 오세훈 지지율이 다 50%가 넘어요. 그리고 145개 동에서 3개인가 4개를 빼고 오세훈이가 142, 3개 동에서 압승을 해버려요. 그게 과거에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했던 동들. 특히 거기 보면은 박영석이가 있던 구로구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꼴통 정청래 있잖아요. 정청래가 있던 마포구도 그랬고 저기 강북으로 올라가면은 그 뭐 노도강이라 그러나요?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그게 전부 다 민주당 표였어요. 과거에도. 근데 그 친구들도 거기 있는 주민들도 다 오세훈을 찍어버려요. 세금 올랐다는 거죠. 아니 내 집 내 하나 갖고 있는데 종부세 재산세를 갖다가 폭발적으로 때려버리면은 우리 수입에 뭐 고소득자는 크게 염려 안 하지만 중산층 같은 경우는 우리 수입의 4분의 1이 날라간다. 그죠? 그 다음에 은퇴자들은 아니 세금 낼 데가 없어. 세금 낼 돈이 없는데 이렇게 때리면 어떡하냐. 그죠? 그 다음에 자기 자가를 없는 사람들은 전세 월세가 폭발적으로 올라가니까 이거 어떻게 살아? 이런 문제가 나온 거죠. 그래서 아파트를 가지거나 또는 뭐 단독주택 하나 큰 거 가진 뭐 방 몇 개 세놓고 사는 사람들이 다 오세훈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을 치라는 대체 세력으로 국힘을 찍었다는 거죠. 그걸 갖다가 자꾸 안철수 이놈의 야권의 승리라 그러고 저 국힘 제것들은 말이야 국힘이 승리한 게 아니고 문재인이 패배한 거다. 그것도 맞고 국힘 승리도 맞는 거죠. 대체 세력이라고 있으니까 국힘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조선일보에서 상세하게 기사했으니까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뭐를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맨날 말씀드렸잖아요. 자랑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제대로 포인트를 잡고 우리가 문제를 무너뜨리고 대권을 가져오자 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목이 아프라 외치고 있어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거 TV. 이런 거 할 사람 아니에요. 솔직히. 이 유튜브 해가지고 돈 못 벌잖아요. 이런 거 할 사람 아니라니까. 그런데 뺏어야 되니까. 그래야 내 정신도 맑아지고 여러분 정신도 맑아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정치라는 것이 보면 저는 우파라 그래요. 보수라 그래요. 그쪽 진영이 있으니까. 그리고 20대에서 10대까지는 진보 좌파였죠. 지금 같은 진영 논리로 따지면은 그런데 20대나 30대들 또는 학생들이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이 없으면 그 나라는 죽은 거예요. 그죠? 그거 없는 나라 없어요. 그리고 20대는 사회를 비판하고, 그죠? 우리가, 성인이 될 때 우리가, 사회에 진출해서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대들은 전부 다 좌파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같은 정치 이념으로 좌파, 우파 말고 경제적이나 사회적인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20대, 30대나 또는, 그 학생들은 비판의식이기 때문에 사회에 대해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그게 좌파라는 거죠. 좌파 아니야 근데. 그런데 그래서 항상 그 생각하기를 실생활이 침해를 받으면요. 그죠? 우리가 이제 이승만 박정희 정권에 무너질 적에는 인권을 탄압한 독재 정권이었다. 또 부정선거가 있었다. 해가지고 무너뜨려 버리죠. 근데 그 넘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맨날 데모하고 맨날 물러나라 해봐야 안 물러나고 장기 집권을 하잖아요. 근데 그 밑바탕에 뭐가 있냐?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경제적인 문제가.
경제적으로 너무 우리가 궁핍하고 불편하고 미래가 안 보여. 그럴 때 정권을 무너뜨린다는 거죠. 좌우 개념을 떠나서. 그때 좌다, 우다, 민주당이다, 국힘이다. 그거 말해봐야 소용없다니까요. 내 재산이 침해받고 내 미래의 가치가 침해받고 미래 동력이 떨어지고 그것이 현실로 와가지고 살기가 불편해지고 돈이 안 벌리면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게 정치예요. 그게 실생활 정치고. 그래서 좌우 개념도 경제적인 개념이고 경제적인 개념이지 정치 이념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오늘 4.7 보선에서 그걸 극명하게 한번 보여줬다는 거죠. 그게 다 알 거예요. 정치하는 놈들은. 그런데 그놈은 공학적으로 보니까 국힘이 최고야. 안철수가 어쩌고 이런 것만 따지고 있다는 거지. 보시죠. 제가 똑똑해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그래도 맥은 잡고 가야 되니까 2번 무너졌다 그랬죠. 그죠? 이승만의 장기 독재가 무너지고 박정희의 장기 독재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일상을 침해했다는 거죠. 그들이. 정신적으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고 양심을 팔게 하는 것까지는 참았는데 우리 밥거리 떼거리가 없어지면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우리 돈을 뺏어가면은 그게 조세저항이에요. 조세저항. 응? 세금을 강하게 걷어가고 우리를 갖다가 더 궁핍하게 만들면 무너뜨려요. 국민들은. 그래서 성남 민심과 폭풍 같은 호랑이가 국민이라니까요. 요번에도 똑같은 경우에요. 4.7 보수 무너뜨린 것도 우리를 왜 경제적으로 못 살게 해 하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년 대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국힘이나 안철수 저놈 아들은 저렇게 이상한 짓만 하니까 그쪽으로 안 간다는 거죠. 이승만이가 무너질 때 보면은 최빈국이었잖아요. 그 4.19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북으로 가자. 그죠? 근데 무너져요. 그때까지도 안 무너졌어. 그죠? 4.19 혁명으로 부정선거로 무너졌는데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말이야 대한민국이 독립한 지가 45년부터 그 이승만 무너질까지 60년 15년 동안 뭐 경제개발 한다 그러고 맨날 북한하고 어떻게 한다 그러고 한미동맹을 한다 그랬지만은 못 살겠는 거야 국민들이. 선거 때만 되면 고무신 돌리고 마크시 돌리고 돈 가지고 정치하고 부정투표를 하니까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 한 말 하는가 못 살겠다가 갈아보자가 이념적으로도 그렇지만은 먹고 살기가 힘들다. 경제 발전은 언제 하냐? 맨날 그래 이념만 따질 거냐? 한미동맹만 따질 거냐? 그죠? 그래서 당시에 신익희가 요절을 하죠. 선거 일주일 남겨놓고. 그죠? 신익희가 있으면은 그냥 신익희가 당선됐어요. 당시에.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컸다. 신익희가 그때 사망하거나 요절하고 난 다음에도 민주당 쪽에서 엄청난 표를 얻습니다. 간신히 이겨요. 이승만이가. 그죠? 그래서 박정희가 탄생을 하죠. 쿠데타로 탄생을 하는데 박정희가 무너진 거를 보면은 1979년 11.6 그죠? 부마 사태가 일어났다. 그게 뭐 김영삼이의 YH 농성 사건에서 김영삼이가 선두에 서고 김영삼이를 갖다가 국회의원 제명하는 선부터 폭발적으로 일어났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김영삼에 의해서 김영삼을 따르던 사람들이 부마 사태로 인해서 11.6까지 갔다. 그 김재규 그놈아는 혁명가가 아니고 그거는 간신이고 역적이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왕을 그런 식으로 암살하는 놈이 어디 있어요. 그걸 민주당 쪽에서는 김영욱이 아니라 김재규를 영웅시하잖아요. 민주화 영웅. 미친놈들이라니까. 김재규가 그러는 것도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죠. 근데 그때 보면은 1979년에 2차 오일 파동이 오잖아요. 수십 배 올라버려 오일이. 1달러 하던 게 막 10달러, 20달러 가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살기 힘들어지는 거야. 근데 그 전부터 김종인 씨가 말하는 건 이러한 겁니다. 김종인 씨가 부가가치세를 갖다가 기획한 사람이죠. 김종인 씨가.
이건 한국 실정에 안 맞는다. 끝까지 반대했대요. 끝까지. 응? 그런데 이놈들이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그 위에 거위가 아프지 않게 틀을 하나 뽑아내는 거니까 부가가치를 강행해요. 그 77년에 그래서 실시를 하게 되죠. 부가가치세를. 79년에 무너져요. 쉽게 말해서 모든 국민들이 10%의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거죠. 그러게 조세 저항이 일어났다. 국민들은 뭣도 모르고 부가가치세 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내고 또 뭐 간이 환급으로 10%를 또 환급을 받고 이렇다 보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좋은 건 같다 했지만은 사업하는 놈들이야 다 비자금으로 영수증 없이 단말기 없이 다 헤쳐먹었잖아요. 결국에 손해 보는 놈이 누구냐? 영수증도 안 끊고 그죠? 그냥 일반 대중 일반 서민들은 10%씩을 더 갖다 바치는 거야 세금을. 응? 그래서 경제적으로 공공하고 나라의 부는 안 늘어나고 세금만 늘어났다. 응?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저도 그때 얼핏 기억나는데요. 신문 본 기억이. 응? 그래서 부가가치세 조세 저항 때문에 무너질 때 됐는데 거기서 폭발적으로 강한 게 김영삼의 제명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응? 그래서 이승만 말기도 나라의 재정이었고 돈이었기 때문에 그냥 가렴주고 같이 세금은 다 걷어버려. 박정희도 재정이 없었잖아요. 근데 세금을 거둘 수뿐이 없잖아요. 박정희가 그때 다 외채를 쓰고 있으니까. 그리고 박정희가 우리나라가 재정 독립을 이룩한 것은 1973년이라 그래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미국의 어떤 기관에서 우리나라에 원조금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짜고 이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1973년에 미국의 원조가 이제 끊어진다고 그때부터 박정희가 부가세를 갖다 연구를 했어요. 제 김종인 씨 책기를 보고 얘기하더라는 건데 근데 부가세를 연구했는데 그때 어느 나라도 성공하지 못했어. 실험 단계였고 실패한 건데 그걸 가져온 거야 박정희가. 그래 그걸 하니 많이 하다 김종인 씨가 많이 간섭했는데 김종인 씨가 유일무이한 부가세 전문가였대요. 재정학 전문가였대요 당시에. 그래서 그걸 갖다가 4년에 걸쳐가지고 확인을 했대 70주년. 그때까지도 김종인 씨는 반대했는데 국민들이 못 사는데 세금은 자꾸 나가고 그죠? 경제는 많이 발전했지만은 압축적으로 성장을 했지만은 박정희 때 그죠? 그러나 큰 부는 형성하지 못했죠. 큰 부는 형성한 것은 우리가 80년대 중후반부터 형성하게 되죠. 그때야 중진국에 들어가요. 전두환 말기에다 전두환 초기인가 국민소득 3,000불뿐이 안 됐어요. 전두환 중기인가 중기에. 응? 그러니 아니면 세금을 계속 뛰어가는 거야. 직접 써서 내고 간접 써서 내고 국민들이 불만이 막 극에 다르고 있을 적에 5.1 파동이 터지고 경제는 망가지기 시작하고 김영삼의 YH 파동, 제명 파동이 나오니까 국민이 폭발적으로 무너뜨린 거죠. 그렇죠. 둘 다 혁명의 과정이 겹쳤죠. 그렇죠. 이승만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무너질 때 이승만은 4.19 혁명으로 무너지고 그 기반이 경제적인 문제였고 박정희도 김정일 암살에 무너지죠. 쿠데타로 11.6 쿠데타에 그거 실패했지만은 그때 무너지는데 그 경제적인 게 밑에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문재인도 인권을 갖다가 박정희 때나 이승만 때나 그렇게 탄압 않고 부정선거도 그렇게까지는 안 저지르니까 뭐로 무너지느냐? 경제적인 실정으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게 실생활 정치고 국민 정치라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은퇴자인데, 세금을 내려고 그래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그럼 뭐 하나 팔고 뭐 하나 팔아서 내요. 이젠 종부세 재산세까지 폭탄으로 와요. 올 연말부터. 그러면 은퇴자들이나, 빚내서 집 산 사람은 집을 안 사면 더 올라가니까 살 수뿐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은 앉아서 재산세하고 종부세하고 또 그게 연결된 게 58개의 세금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폭발적으로 온다고.
기존에도 우리가 50% 이상 세금 우리나라 47%가 세금 한 푼도 안 내자 그러잖아요. 소득세. 그들이 바로 문재인 지지자라고. 그런데 세금을 내는 53%는 보면은 아니 소득은 별로 안 늘어나는데 저놈이 최저임금으로 해가지고 그러는데 최저임금이 이런 식이죠. 어? 아니 임금이 너무 싸요. 그래 임금 좀 올려주세요 하고 문재인이 최저임금을 확 올렸잖아요. 아 최저임금을 확 올려나니까 물가가 올라가요.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니까 돈 줄게. 돈 줘가지고 그걸 무마시키잖아요. 그죠? 그러면 미래 세대나 2030은 자기들의 미래 가치를 뺏기는 경우가 나오죠. 요새 애들 똑똑해요. 그러니까 친 거야. 근데 요번에는 4.7 보선 때 보면은 그 세금이라든가 물가 앙등이라든가 시중에 돈이 없다든가 일부를 제외하고, 그죠? 조금의 불편만 나온 거야. 조금의 반격만 한 거야, 4.7 보선은. 이게 대선에 가면 말이죠. 재산세 종부세가 핵으로, 아킬레스건으로 문재인을 칠 거예요. 응? 어느 나라든지 정권이 무너지는 거는 다 경제 문제고 일반 시민의 삶의 문제예요. 그게 요번에 우리한테 기회가 왔다고. 응? 4년 동안 아무리 태극기 부대, 그 우파 유튜브들이 나와서 광화문 가서 지랄 발광을 해봐야 안 무너졌잖아요. 그죠? 그래 국민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그때는 뭐 물가 안 올랐나? 최저임금 올랐더니 최저임금 좋다 국민들이 올리니까 좋아 이랬어. 서민층은. 아니 근데 4년을 지나고 보니까 최저임금 올랐는데 더 가난해져 버린 거야. 근데 세금은 다 뺏어가. 4대 보험 같은 경우. 그죠? 어려운 막 올라가. 혜택 받는 사람 있죠. 거기다가 없는 사람들은 월세 올려야 돼. 전세 올려야 돼. 집 하나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종부세, 재산세가 그냥 뭐 천문학적으로 올라가 버려. 우리 생활을 침해하고 들어오죠. 없는 돈을 갖다가 빚내서 내야 되는 세금을 때려야 한다는 거죠. 무너지는 전초예요, 그게. 응? 그걸 꿰뚫고 있어요, 김종인 씨는. 조세 저항 때문에 정권이 무너진다를 김종인 씨가 벌써 몇 번을 이야기했어요. 지금 신문을 읽어보면은. 근데 국힘 이놈아들은 몰라. 안철수 이놈아는 그런 거 전혀 몰라. 그냥 문재인 불러가라 이러면 되는 줄 알아. 4년 동안 해봤잖아요. 안 됐잖아요. 그죠? 목에 찼다는 거야, 국민들이. 내년 정권은 무너집니다. 이 정권은 내년에 3월 달에 우리가 정신 차려야죠, 이제. 그죠? 모든 건 경제적인 겁니다. 그 좌다, 우다, 우린 자랑스러운 우파다. 그거 필요 없다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힘, 힘, 힘!